네, 안녕하세요. 경찰행정법 강사 수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경찰행정법 입문특강을 진행을 했었죠. 그죠? 그 강의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1년간 대장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죠? 내년 2024년 이제 경찰행정법, 특히 이제 경감 성진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아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입문 강의할 때도 강조했습니다만,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열정과 저희 노력이 아우러져야 될 겁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합격이 되겠죠. 그죠? 저희 노력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짝짝 맞아 떨어져야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시험이라는 건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이거 뭐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느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실한 친구를 뽑는 시험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심 잃지 말고요. 처음에 먹었던 그 열정을 시험장에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최소한 70% 정도만 유지해도 성공을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각오를 되새기시면서 1년간 이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직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수험 생활을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떠한 시험에 있는 수험생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보람도 훨씬 크겠죠.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1년간 한번 불태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 경찰 승진 대비, 특히 이제 경감 승진 시험이 되겠죠. 그죠? 제 6판 교재예요. 이 교재는 사실 제 5판 때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었죠. 그죠? 개정이 됐고 또 1년 사이에 또 많은 교수님들의 기본서의 내용도 많이 좀 달라졌고요. 또 판례도 새로 나온 판례들도 있고요. 그다음 또 제가 보기엔 또 경찰 시험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또 시대에 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가감히 수정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보완하고 그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번 제6판을 출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가면 갈수록 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경찰행정법을 이해하는데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년 커리큘럼은 제가 입문 강의할 때 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입문 특강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 강의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 기본 강의를 발판 삼아가지고 이제 사례 강의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사례 강의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약술 특강, 해마다 제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선정해 가지고 특강 형태로 진행을 해 왔었고요. 거의 해마다 100% 선정한 곳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없었고요. 아시겠죠? 그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사례도 마무리됐고 약술도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실전 감각을 쌓으셔야 되겠죠. 그 실전 감각을 위해서 이제 한 8, 9월 정도 되겠죠. 9월 이후부터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은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 최종 마무리 특강을 이제 진행함으로써 1년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찰행정법 기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복습 차원에서 이 행정법의 전체 체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입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입문 강의를 스킵하고 바로 기본 강의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체계를 통해서 행정법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한번 정립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칠판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법의 체계인데 여러분들 행정법의 역사는 제가 세심 강조 드렸을 거예요. 입문특강 때. 기본적으로 과거에 왕이 지배하다가 왕이 지배하던 시대 때는 그때도 행정이 있었죠. 행정이라는 건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하는 행위를 총칭해서 우리는 행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근데 과거 절대군주 시대에도 행정은 당연히 존재했었는데 그때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이 아니고요. 왕 마음 내키는 대로 이루어졌던 행정이다. 그걸 우리는 인치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터지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 즉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인 오늘날의 국회가 되겠죠.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만 행정을 할 때만 받아들이겠다. 이걸 우리는 법치행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법치행정이 대두되면서 행정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법치행정, 즉 법치국가 시대로 들어오니까 이 행정이 법에 의해 지배받으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행정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꼽아라면 바로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이 법치행정을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국가 쪽에서는 법에 따라서 행정했으니까 국민들 따르세요. 이걸 이야기할 거고요. 국민 쪽에서는 야, 내가 보기엔 이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못 따르겠어. 이걸 놓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특히 사례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행정이 법에 반했는가 반하지 않았는가 이걸 하나 묻게 될 것이고요. 반한다고 했을 때 A가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것인가 이걸 묻는 게 여러분 시험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반한다고 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게 될 거거든요. 그때 소송이 이제 행정소송이고 그 소송 중에 대명사격이 취소소송인데 그 소송에 제기하기 위해서 개나 소나 법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실 거예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자격을 묻는 거 그게 또 시험의 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이제 소제기 요건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의 체계는 대충 감이 나왔어요. 그죠? 결국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 국민이 싸우는 게 행정법이다. 그럼 행정법은요, 보통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해요. 행정에 대한 조직, 그 다음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걸 세부화하면 행정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조직법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행정조직법이고 그 다음 여기 보면 행정작용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행정구제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행정조직법은 뭐냐면 이제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뭔가 하게 될 텐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죠. 우리 보통 국가를 이제 법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법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움직일 팔, 다리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행정기관이라고 한다고요. 뭐 각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 뭐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이런 친구들은 다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가는 행정주체고요. 행정주체로서 국가는 사람이 됩니다. 법학에서는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제가 입문 강의에서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국가는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다 보니까 저는 자연인이고 여러분도 자연인이잖아요. 그죠? 법인이다 보니까 대신 움직일 팔, 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 중에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서 국민을 향해서 표출까지 할 수 있으면 그걸 행정청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행정법 공부하실 때 이 행정청이라는 이름은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직법은 뭐냐 하면 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안에 다양한 행정기관, 이 친구들에게 권한을 배분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조직법에 의해서 권한을 배분받아요. 권한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와 권한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입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국민을 향해서 행정을 하게 돼요. 실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세금은 세무서장이 부과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음주운전한 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정지하는 건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족치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규율을 하는 게 행정조직법이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법치 행정에 반했냐 안 반했냐 따질 때, 제가 인문 강의할 때 강조했다시피 이게 법대로 했냐 안 했냐 따질 때 네 가지 각도에서 따진다고 그랬죠. 주체,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절차, 형식, 이 네 가지 각도에서 이 법성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주체 부분이 바로 이 조직법에 의해서 권한 가지고 따진다고요. 즉 쉽게 말해서 운전면허 취소를 갖다가 세무서장이 했다. 그럼 이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주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조직된 국가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숱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행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정을 할 때 지배하는 대원칙은 당연히 법치 행정이고 그 안에 보면 법률 적합성이 또 법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치 행정은 인문 강의도 강조했지만 요 법률 적합성과 요 권리 구제 이 두 개 합친 것이 법치 행정이 되는 거예요. 법에 맞게끔 하고 맞지 않게끔 했을 땐 국민을 구제해주는 전체 시스템 그게 바로 법치 행정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치 행정에 따라서 행정을 하게 되는데 행정은 숱하게 많아요. 이 숱하게 많은 행정을 학자분들이 학문적 시각에서 분류를 해놨고요. 그걸 우리 하나하나 배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울 것이 행정입법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지만 오늘날은 행정부 자체에서도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행정작용은 이 행정행위예요. 뭐 운전면허 취소 정지하는 거라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건 다 행정행위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법의 이렇게 표시해요. 이 두 가지가 전통적인 행정작용이고요.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스타일의 행정작용이 하나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약부터 뭐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뭐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의 자동결정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법치할 때 이제 법에 맞게끔 행정하라는 거잖아요. 이때 행정할 때 지키고 따라야 될 이 법의 총체를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법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는 크게 성문법원도 있고 불문법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성문법원은 여러분들 참조 조문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이 불문법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으로 기능하는데 사실 그동안 불문법원으로 되어 있던 많은 것들이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성문화되어 있죠, 이제. 하지만 그게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법이 아니고요. 원래 법이었던 거예요. 원래 법이었던 걸 그냥 최근에 행정기본법에서 확인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불문법원인 행정의 법원칙 혹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보면 비례의 원칙부터 쭉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활용할 거냐면 나중에 본문 들어가서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재량행위에서 주로 검토하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인문 강의할 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들어가서 다시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성문법원에 의해서 해결하면 돼요. 기속 같은 경우는 성문법원에서 해결하면 되고요. 이 재량행위의 경우에 주로 이 불문법원이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곧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행정을 법에 따라서 이제 쭉 하면 이제 법치대로 준수한 거죠. 준수하게 되면 그 행정은 적법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적법이 되면 법대로 했기 때문에 법은 한 사람한테 권리를, 한 사람한테 의무를 배분한다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인문특강 때. 이 권리 의무, 이게 이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적법이면 유효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법치를 지키지 않고 했다. 도로교통법에 위반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했다. 그러면 그건 위법이 되는 거고요. 위법이 되면 반대말이잖아요. 유효 반대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적법하다면 국민은 지키고 따라야 돼요. 뭐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면 국민은 세금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면 국민은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불이행하거나 위반하게 되면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가가 몽둥이를 들게 된다고요. 그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고, 이것도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하는 작용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작용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는 다양한 몽둥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몽둥이, 새로 나온 몽둥이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하나씩 배워 나갈 겁니다. 여기 보면 뭐 행정 강제도 있고 행정상 제재도 있고요. 행정 강제 안에 뭐 행정상 강제 집행, 적시 강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배워 나가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만약 위법하다 그러면 이제 국민은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국가가 국민을 괴롭힌다. 그러면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행정법은 법치행정이라는 걸 왜 계속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법치행정이라는 건 행정을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법을 따르지 않고 했을 땐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게 행정법의 다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국민을 괴롭히면 국민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때 이제 행정구제로 넘어가는데 이 행정구제를 규율하는 법이 행정구제법이고요. 행정구제는 크게 손해전보와 행정쟁송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계속 앞쪽에도 나오니까 만약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제로 행위하는 건 행위하는 거니까요. 행정청 국가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한테 만약에 세금 1억을 부과했다 해볼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법치에 반해가지고 위법한 세금 부과다. 그러면 A가 이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서 구제받는 건 두 가지 각도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정쟁송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빰 맞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 원상회복적인 거죠. 원래 모습. 그래서 이걸 보통 존속보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존속보장. 이건 작용 자체를 공격하는 거. 반면에 이걸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때문에 A가 피해 입은 게 있겠죠. 피해. 이 피해를 돈으로 보전해 주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게 손해전보제도라고요. 아시겠죠? 이 손해전보제도는 이게 위법일 때 돈으로 보전하는 걸 국가배상이라고 그러고요. 경우에 따라 행정작용이 적법인데도 돈으로 보전해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그러면 땅을 A 소유 땅을 국가가 수용법에 근거해서 수용을 한다고요. 그럼 수용하는 것은요. 수용법에 따라서 한 거니까 적법이죠. 그 과정에 국민은 자기 땅이라는 재산권이 침범당한 거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돈을 준다고. 그걸 우리 일상에서 많이 듣잖아요. 보상금 받았다 말을 많이 듣게 될 거라고. 그죠? 그게 이제 손실 보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용 자체를 공격하면 이게 이제 행정쟁송. 작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작용 때문에 초래된 결과, 그 결과로 인한 피해 문제에 대해서 돈으로 보존하는 게 손해전보. 이걸 보통 가치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 행정쟁송은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심판하고 소송이 있어요. 심판은요, 행정부가 한 짓을 행정부 스스로가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원래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만, 행정부 자체에서가 하는 재판이 있다고요. 그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행정소송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행정심판은 이 세 가지가 존재해요.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인데 우리가 이 위법이라는 걸 행정법에서는 두 개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이렇게 나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좀 약한 위법이고 이게 심한 위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나누는 기준은 중대, 명백설. 여러분 사례 풀 때 자주 언급될 거예요. 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사유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취소사유가 된다. 이 중대하다는 건 심각하다는 거고요. 명백하다는 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 그 정도로 뻔뻔뻔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소사유라면 취소심판, 무효사유라면 무이등 확인심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허가 같은 거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안 해주죠. 거부하거나 말이 없을 때 빨리 나한테 허가해주세요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반면에 이제 행정소송은요. 자, 이 행정심판은 다 항고심판입니다. 항고. 항고는요. 아마 제가 지금 입문 강의 때 강조했지만 항고는 수직작용, 즉 권력작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수직, 권력. 이걸 딴 말로 하면 행정행위, 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행정소송은 항고도 있고 당사자도 있어요. 당사자는 처분이 아닌, 즉 수직이 아닌 비권력적인 걸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항고가 중요한 거. 이 안에 이제 취소, 무효하기, 여기까지는 똑같죠. 심판을 소송으로만 바꾸면 되니까요. 근데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또 여러분 시험에 골칫거리예요. 그 자리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이라는 건 법치 행정을 놓고 보세요. 법치 행정을 놓고 법대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딱 결판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대로 하면 국민은 따라야 되고, 국민이 안 따르면 국민을 족치는 거고, 법을 안 따르고 했을 때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쪽은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쪽은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국가는 앞으로 여러분들 공익의 상징이에요. 전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국민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법은 국가 쪽의 이익도 도모하고 국민 쪽의 이익도 도모하면서 균형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공익, 사익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 행정 작용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음주운전했다고 운전면허 취소하기 전에 자네가 왜 운전면허 날아가야 되는가 이유 제시 같은 것도 하고요. 청문도 거치고 이래가지고 행정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행정 절차를 별도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입법할 때 보면 주체 내용 절차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편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국민이 볼 수 있게끔 권리를 인정해놨다고. 그게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행정법 전체를 다 배우게 되고, 다만 우리가 강론에서 별도로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일반적인 행정작용을 이 총론에서 다 배우고요. 강론에 넘어오면 이제 특별행정 해가지고 경찰행정 여러분 배우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시험은 강론 중에서 다양한 강론 중에서 경찰행정만 별도로 추가돼서 배우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행정고시나 뭐 사법시험,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이 시험에서는 이 강론 부분에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찰행정법 이걸 강론에서 배우시게 돼요. 이렇게 해서 행정법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행정법은요,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운다. 국가가 법치 행정을 지키면서 했다면 국민은 따라야 되고, 법치를 안 지키고 했으면 국민을 보호해주고, 이게 행정법이 다라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 교과서 목차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적인 체계가 제 책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책을 기본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1편이 뭐죠? 행정법 통로원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제 1장 제목이 행정이죠. 요 행정. 그죠? 행정. 그 다음 2장 제목이 행정법이죠. 그쵸? 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이라고. 이 행정법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행정에 대한 조직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마 인문 강의 때 강조했습니다만 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죠? 제가 법률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으면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주면 민법이 작동하죠. 그럼 민법에 의해서 빌려준 저한테는 권리를 한 걸 주고요. 빌려간 이 친구한테는 의무를 준다고요. 그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두 사람의 관계를 무슨 관계? 법률 관계라고 그런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3장에서 배웁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 그럼 이 국가와 국민 사이에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로 맺어지면 그 무슨 관계가 되죠? 법률 관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민은 세금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가는 거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곧 법률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보통 국가는 행정 주체라고 부르고요. 국민은 행정 객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체든 객체든 다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이 행정청 있죠. 행정기관. 이 친구들은 권한만 갖게 된다는 점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2편에 보시면 행정작용법이죠. 그죠? 행정작용, 이 부분. 이게 보면 첫 번째가 뭐죠? 행정입법. 그죠? 그 다음 이제 2장에 보면 행정행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3장에 보면 이제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시, 기타 이게 들어가 있는 거. 거기 보면 이제 학약부터 해서 쭉 들어가 있죠? 학약, 행정계획, 뭐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자동결정 이런 게 쭉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 제 3편에 보면 행정절차, 정보공개. 이게 행정절차하고 정보공개. 이게 3편에서 배우게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4편이 뭐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국가가 법을 지켜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국민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을 때 몽둥이를 쥐어주게 된다고 국가한테. 이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행정상 강제라는 게 있고, 이게 보세요. 행정 강제, 행정상 제재가 들어있죠? 그리고 새로운 수단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제5편 보세요. 예, 법치를 위반해서 행정 작용하면 국민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규율하는 법이 이제 행정구제법이라고요. 그 행정구제에 보면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제5편 행정구제법에서 2장에 보면 행정상 손해배상이 있고 3장에 보면 손실보상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손해전보제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5편에 보시면 행정심판이 있고 제6편에 행정소송이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행정쟁송제도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이제 제6편 강론이죠. 이 부분이잖아요. 경찰행정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경찰행정법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설계도가 딱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책을 구성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에 행정법의 전체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정법의 가장 핵심이 다시 강조하지만 뭐라고요? 법치행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법치행정이라는 게 뭐라고요? 국가가 행정을 할 때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위반해서 했을 때는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게 법치행정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걸 계속 인식하시면서 앞으로 강의를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행정법 체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경찰행정법 입문특강이 있죠. 그걸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어가지고 이 기본 강의를 들으시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복습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만, 기초적인 건 행정법 입문특강에서 이미 제가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좀 참조를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